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저는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에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방학 때 뭐 했느냐, 방학 때 뭐가 가장 좋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삼체를 읽었다고 답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재미로 쳤을 때 인생책을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삼체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방학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 벤야민 라바투트의 매니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매니악에게는 미안하지만 바로 그 다음 읽은 책이 삼체입니다. 재미로 쳤을 때는 사실은 정말 미안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책에 몰입하고 빠져들었던 건 좀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삼체를 읽을 때만큼은 백악관의 모든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저 그 마음이 너무나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읽고 있으면 모든 이런 일상사가 되게 하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스케일이 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속에 푹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덥석 시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3권이나 되고요. 또 한 권 한 권이 꽤나 두껍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기가 좀 무거울 정도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방 읽었어요. 제가 이 3권을 전부 다 5일 정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한 권을 한 이틀 정도 읽었는데 그 다음 책이랑 연결한 걸로 치면 한 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방학 때 읽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읽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밤새워 읽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몰입감 있게 읽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작하면 정신없이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삼체는 류치신이라는 중국인 작가가 쓴 하드 SF 소설입니다. 아시아계 소설로는 최초로 휴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고상은 SF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고요. 저는 읽으면서 그러고도 남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동양인이 쓴 SF라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으면서 이 동양인이 SF를 쓰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거대한 SF를 읽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요. 정말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는데요. 무한대로 커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게 동양 사상이랑 좀 가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사상이라던가 이 인간의 우주 만물을 전부 다 포괄할 것 같은 정말 거대한 그런 사상들이 동양 철학에는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과학의 발달은 서양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요. 이 거대한 우주로 갔을 때 이 우주론과 동양 사상이 좀 합쳐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2권에 나오는 면벽자 같은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국 무협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 중국인들이 이제 많은데 서양 SF를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읽기에 이 동양인으로 읽기에 이 삼체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SF 계열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읽다 보면 비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하드 SF 소설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과학적 지식은 읽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해주고 있고요. 또는 이해하지 못해도 내용을 따라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 SF가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좀 용감하게 도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엔 삼체는 이런 과학적 지식보다는요,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 사회적인 생각, 그리고 철학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과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문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삼체를 재미있게 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장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고 이 이야기들의 힘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게 중국 작가니까 삼국지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인물들이 다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단서가 결국은 하나로 모여가지고 나중에 반전으로 나타나는, 이 중에서 어떤 단서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보통 소위 떡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곳곳에 수많은 떡밥이 숨어져 있는데 하나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야기의 짜임새와 구조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상상력의 극치입니다.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의 힘, 스토리의 힘으로 볼 때 이 문학적 성취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삼체로는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단 제가 너무 흥분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정말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만약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10시간은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스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찍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영상을 찍기는 합니다. 최대한 스포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1, 2, 3권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약간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권할 때 일단 이렇게 보시고 저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1권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이어서요. 1권만 읽어도 문학적으로 충분히 완결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가장 얇으니까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중에서 재미로 쳤을 때는 1권이 가장 재미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삼체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오면서 더 유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드라마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소설로 보실 때 그 상상력이 정말 극단까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면으로 구성된 걸 딱 봤을 때는 상상력이 딱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으로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너무 두껍다 싶으면 1권만 보시기를 권할게요. 최대한 스포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전체 세팅, 이건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과학적 이론, 그리고 생각해 볼 점들, 이런 것들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체 1권에서 전체 세팅이 나오는데요. 1권의 제목은 삼체 문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삼체는 세 가지 물체를 의미합니다. 삼체 문제란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뉴턴은 고전 역학에서 속도와 위치를 알면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이 가운데 있고 우리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개의 물체인 거잖아요. 태양과 지구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구와 태양, 이체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따라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물체만 들어와서 삼체 관계가 되면 이 예측하고 계산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체 문제입니다.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삼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은 일반회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뉴턴 역학에 따르면 사실 모든 게 결국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삼체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생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카오스 이론, 이런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고 합니다. 결국은 삼체 문제인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이 삼체 행성은 태양이 3개가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사체가 되는 건데 삼체 문제도 풀 수 없는데 이제 사체인 세계는 결국은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인 겁니다.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언제 따뜻하고 언제 추워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체 세계가 굉장히 혹독한 세상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3개의 태양이 모두의 행성과 가깝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또는 3개의 태양이 다 멀어지게 되면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이런 행성에서는 사실 좀 생명이 탄생하거나 문명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건 소설적인 허용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환경의 삼체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삼체 행성에서는요, 하나의 태양만 가까워져서 기온이 온화할 때, 이때를 항색이라고 합니다. 이때 문명이 막 발전을 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다시 굉장히 혹독한 시기가 되면 다시 문명이 싹 망하게 됩니다. 이때를 난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체 행성에서의 생존 전략은 항색이 때 막 발전을 하다가 난색이가 되면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삼체인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의 진화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환경이라면 사실 삼체인들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명이 발전을 해서 지금 지구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삼체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 우선 과제일까요? 일단 언제 항세기인지, 언제 난세기일지, 그리고 항세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걸 대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측하고 규칙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삼체 문제, 이 수학적 해를 풀어야 되는 건데요. 삼체인들이 오랜 문명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결국은 이 규칙을 발견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성이 삼체계에서 행성이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런데 삼체 행성은 이렇게 문명이 많이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곳을 결국 벗어나서 좀 더 좋은 환경인 행성을 찾아 떠나야겠죠. 하필이면 지구가 꽤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외계 문명 SF를 읽을 때 이런 경우에 결국 발전한 문명은 좀 발전하지 못한 문명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이야기하는 우주 전쟁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삼체 이 책은 결국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구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체인들을 보니까 지구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 골디락스 상황에 있는 지구는 생명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항상 항세기니까 지구는 문명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삼체인들보다 물론 태어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구의 발전 속도는 삼체인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과학적 지식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페르미 역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는 정말 유명한 물리학자고 또 원자폭탄을 만들 때 로스 앨러모스에 있었던 그 과학자인데요. 거기서 친구 과학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학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우주에 너무나 많은 생명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하나밖에 있을 리는 도저히 그럴 일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때 페르미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걔네 다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왜 걔네 아직 못 만났지? 이게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다양한 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둠의 숲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숲 가설이라는 게 이 2권의 제목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2권이 이제 암흑의 숲이거든요. 어둠의 숲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주가 어둠의 숲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수많은 짐승떼가 무서운 짐승들이 막 있는데 얘네가 앞이 다 어둡고 정보가 없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탁 튀어 오른다면 이게 지금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얘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일지 모르잖아요. 얘가 평화주의자일지 공격하는 애일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일단 내가 걔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은 숨어 지낸다. 그래서 보통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더 수준 높은 문명에 의해서 공격이 되면 걔는 당연히 멸망했을 테니까 또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둠의 숲 가설입니다. 게임이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매니악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폰 노이만의 경제학 이론인데요. 상대편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건 죄수의 딜레마인데요. 상대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모른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나옵니다. 삼체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우주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시작은 정말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이 작가의 문학적인 재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정말 효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도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사장됐고요. 현대판 분석행위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문화 대혁명 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죽는데요. 가장 비인간적인 부분은 사실 이때 나의 남편을 신고하고 나의 부모를 신고하고 나의 자식을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광란의 문화 대혁명 속에서 이 이야기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원재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과학자는 이 광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류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감을 품게 돼요. 인류가 과연 지키고 보존해야 할 만한 대상인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과연 이들의 이성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성이라는 게 발전할 수는 있는 건가? 굉장히 커다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삼체 전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의 대립 구조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전체주의입니다.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좋은 거고 전체주의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주 전체적인 내용으로 가게 되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예원제가 이 세계에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된 건 전체주의에서 비롯된 거죠. 개인의 자유나 신념, 사상 이런 걸 모두 분석행위로 묻어버린 이 문화 대혁명에서 예원제는 인류에게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원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원제가 선택한 그 세계는 또 극단적인 전체주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주의가 결국은 나쁘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중요한 문제를 풀고 가는 과정에서는 전체주의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2권, 3권으로 가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도입된 게 면벽자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삼체 행성에서 이 지구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데 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전체주의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사실 또 통하기도 합니다. 또 우주군을 만들고자 하는 장 웨이하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신념을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산과 생각, 신념을 가지고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념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주변 모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기도 해요.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방식들이 결국은 다 옳아요. 이대로 했으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청신이라고 하는 아주 모성애가 가득한, 인류애가 가득한,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민주적이고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데요.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사실 이 책의 정말 대단한 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에도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이 민주주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류의 휴머니티, 성모와 같은 이 따사로운 자애 이런 게 굉장히 어이없고 순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가 과연 살아남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생존 앞에 갔을 때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전부 다 약간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삼체를 읽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 책의 정말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의 폭탄이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가치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돼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 선택이 확실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청신이라는 여성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거든요. 저 같으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성애로 가득 찬 사람이고요. 휴머니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류의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선택이 인류에게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인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선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 꼭 나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츠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휴머니즘이 마치 두부처럼 이렇게 뭉개지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잡을 것이 있는가? 사실 이 책은 좀 허무하고 회의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권에서 3권으로 가게 되면요. 점점 규모가 너무나 커지게 되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각들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3권 뒤로 가면서는 흥미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드래곤볼을 볼 때 앞에는 진짜 재밌는데 뒤에 너무 센 애들이 나오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뒤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수준의 생각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 허무주의, 우주적인 허무주의와 회의주의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인데요. 과연 인류의 문명을 꼭 보존해야 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서도 했던 생각인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미션이 원래 인류를 이주시켜가지고 이렇게 무사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생명을 거기로 이식해가지고 인류 문명을 걔네들이 보존하게 만드는 그 씨앗을 갖다가 심는 그런 미션을 계획합니다. 저는 그래야 되나? 이거 지나친 인류의 자의식 아닌가? 우리의 문명을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는 건 누구 생각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삼체 문명이 지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00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살고 있는 지구인들은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러지가 처음에 했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굳이 인류의 문명을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건가? 물론 후손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인류 문명을 우주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자의식 과잉인 것처럼 느껴져요. 세 번째 의문은 두 번째 의문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지금 지구는 외계로 계속해서 전파를 쏘아보내고 있거든요.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얘네들한테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걸 알리려고 전파도 막 쏘아보내고 있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칼 세이건은 이 골든디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외계로 쏘아보냈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좋은 음악이 있고 이런 걸 만들었어 라는 걸 이제 디스크에다가 잘 담았어요. 이런 걸 왜 하지?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책에서도 그걸 비꼬는 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곤 한데요. 이 어둠의 숲 가설에 따르면 사실 외계 문명들은 조용히 숨어 있어요.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발달된 외계 문명이 상대방 문명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 안에서도 생각해보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유럽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나와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너무 반가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 인류가 물론 그런 뭐 공격성이 있다던가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던가 외계인은 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게임 이론에 따르면 사실 인류와 같은 외계인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는 외계로 이렇게 우리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스티븐 호킹도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작가와 스티븐 호킹에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외계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을까? 사실 찾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문명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소중하니까, 이렇게 대단하니까 다른 문명에 이걸 널리 알려줘야 돼, 이걸 보존해야 돼 라는 생각처럼 이것도 약간 인류의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생각이 이 인류의 자의식 과잉이 이 환경 문제, 이 모든 걸 낳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삼체인들이, 이건 뒤에 딱 써 있으니까 제가 스포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책 뒤에 딱 써 있거든요. 삼체인이 지구에게 보내는 1번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들은 벌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인의 자존감을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너네랑 우리의 수준은 너무 차원이 달라. 너네는 우리가 볼 때 벌레와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지구인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의식 과잉이기 때문에 받는 충격인 거예요. 지구인이 그런 수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구인들은 이 책에도 나오게 되지만 과학 문명이 또 중간중간에 좀 발달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삼체인들 좋은 의도로 오는 걸 거야, 이렇게 막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자의식 과잉이에요. 이것도 제가 생각해보면 지구인 벌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 휴머니즘, 인류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제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휴머니스트이기는 한데, 이것이 휴머니즘이라는 자체가, 인본주의, 인문주의라는 게 인간만 중요하다, 인간만 특별하다, 인간만 대단하다 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한 수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삼체를 읽으면서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니컬하게만 가니까 좀 반대로 틀어볼게요. 너희들은 벌레다. 이 벌레가 사실 인류가 굉장히 하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이런 해석은 굉장히 많던데 벌레는 생존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뭐 바퀴벌레는 뭐 지구가 망해도 안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실제로 인류는 지구가 망해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사실 여기서 뭐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아까도 인류 문명을 꼭 지켜야 되는가?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단서가 좀 나옵니다. 여기서 삼체인들이 나누는 대사들이 굉장히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이 삼체인들이 지구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찮고 너무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만 컸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만 힘든 상황이 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삼체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또 여기서 사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랑 상관없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저에게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삼체인들 같은 경우에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너무나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존에 맞춰져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전체주의적입니다.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삼체인 곳인데요. 이 인류 같은 경우도 물론 전체주의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인류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청신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성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읽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막 밀려옵니다. 얘 때문에 망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계속해서 들면서 사실 나도 얘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가 이건 스폰데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물론 뭐 끝까지 살아남진 않겠죠. 결국은 이제 죽겠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는 애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순진한 얘가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더 짜증이 사실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얘 모성으로 가득한,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그런 인물입니다. 삼체인 중에서도 지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켜주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리고 지구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청신은 지켜줘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사실 이 청신은 나중에 지구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사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지구는 지켜야 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실 가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훌륭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은 만일 지구를 지켜야 한다면, 지구를 보존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지구가 우수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휴머니즘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설득이 되더라고요. 청신 역시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려지거든요. 전 책을 읽다가 굳이 이 여자의 이렇게 외양을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결국은 이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사실 과학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사실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도 과학이잖아요. 이 책의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위험에 닥치게 된 이유는 과학 때문이에요. 일단 과학자들이 핵폭탄을 만들었고 또 굳이 이 과학의 힘을 통해서 인류의 정보를 우주에 쏴서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이게 전부 다 과학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부 다 과학의 힘이에요. 이 삼체 행성에서는 지구의 기초 과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외부 문명이 지구를 공격할 때 누구를 가장 없애야 되는가? 정치 지도자, 사상 지도자 이런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아, 과학을 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가? 과학을 안 하기를 잘한 건가? 아무튼 이 과학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도 굉장히 또 이 딜레마예요. 과학자들이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인 거죠. 아주 나이브하게는
그래서 기초과학을 키워야 되는 거야. 기초과학자를 길러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주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면 과학자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기초과학이 중요하다. 또 말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폭탄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보다 보면 우주로 뭔가를 쏘아보낼 수 있는 힘은 원자폭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날의 검, 이 과학이라는 양날의 검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생각은 거짓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 작가의 진짜 탁월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류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삼체인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가 이 거짓말인 겁니다. 이 삼체인들은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표현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텔레파시처럼 전파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다른 말을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체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소통을 끊습니다. 쟤네 되게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표현이 다르다는 게 그냥 이게 뭔가 도덕적으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정말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인간의 모든 문명을 쌓아 올린 거라는 거가 정말 또 놀라운 거죠. 이런 이야기는 또 이제 인문학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 거짓말 문명인 거예요. 거짓말이 이 문명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 이 삼체인들이 인간들에게 이 거짓말을 좀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명이 또 급속도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아이러니가 또 진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사랑에 대한 주제를 좀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모든 게 허무해요. 사실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이 책에서 끝까지 남는 게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러지인데요. 전형적인 성장형 영웅입니다. 이 러지가 처음에는 자신의 임무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처음에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것조차도 성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러지가 자신이 꿈에 그리던 정말 너무너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던 피그말리온이 만든 조각상과 같은 여성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이루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임무를 전부 다 그냥 두고 이 사랑에만 한동안 빠져 있어요. 사실 러지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지가 이때 경험한 이 사랑이 결국 자기가 성장하게 되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모든 도에 통달한 또한 제다이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성장에 이 사랑이라는 게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러지가 왜 지구를 구하려고 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토대의 처음에는 사랑이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보다 보면 결국 청신을 향한 사랑이 별을 선물한 한 남자의 사랑이 이 마지막 세계 끝까지 이 우주가 멸망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개념 속에서 모든 인간의 가치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주의, 민주주의 이딴 거 다 아무 의미가 없고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빛을 잃어버려요. 생존만이 가장 중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류 문명을 유지한다던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사실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조차도 끝까지 남는 게 사랑이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뭔가 약간의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청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성애에 가까운 휴머니즘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 끝까지 우주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라는 게 희망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조차도 나중에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 우주는 결국은 사라지고 다시 반복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이 이 동양적인 이 철학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양 사상에 의하면 모든 게 윤회가 됩니다. 힌두교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우주는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책에서도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우주의 시작으로 가게 되는 씨앗이 될 거예요. 이 청신이, 이 답답하고 정말 속 터지는 이 인물인 청신이 결국은 자신의 마지막 생존을 이 새로운 우주의 씨앗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전부 다 그 씨앗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우주가 새로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동양인이 쓴, 중국인이 쓴 이 SF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동양적인 철학과 결부가 되면서 모든 것이 결국은 새로 태어날 것이다. 힌두교에서도 봤을 때 파괴의 신인 시바가 이 전 세계를, 우주를 파괴한 다음에 비슈뉴가 새로 탄생을 시킵니다. 하지만 힌두교에서 시바 신은 악한 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시바 신은 민중들에게 더 사랑받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봤을 때 사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인본주의나 휴머니즘, 도덕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파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이 아닐까. 이 연약한 아름다움을 다시 새로운 우주에서 펼치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은 게 이 답답하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청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삼체에 대해서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포는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스포를 하지 않은 건데 제가 한 이야기는 보지 않은 분은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난 이 영상을 왜 찍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결론은 그냥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요. 제 인생 최고로 재밌는 책 하면 제가 이제 삼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벌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 인류가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연약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을 고이고이 꽃처럼 기르는 것도, 이렇게 지키는 것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